카에데 카렌의 팔레노 전속 세 번째 작품입니다. 아직은 타나카레몬이라는 이름이 입에 붙지 않네요. 여친이 있는 남자가 어느 날 몰래 미팅을 나갔다가 카렌을 만나게 되는데 며칠 후 여친의 집에 놀러가 보니 카렌이 있었고 알고 보니 그 여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카렌은 언니 몰래 집안에서 언니의 남친을 유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중에 카렌이 침대 밑에 숨어서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 주는 주요 레이블의 신작이 안 나오는 관계로 침대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언더 유어 베드이고 AV를 능가하는 상상이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존재감 전혀 없이 살아온 미츠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거의 혼자였던 어린 시절을 지나 고교 졸업사진 찍는 날에도 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졸업 앨범을 나눠주던 날 담임도 같은 반 친구들도 심지어 부모마저 미츠이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존재감 없이 살아오던 어느 날 이렇게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준 단 한 명의 여자가 바로 사사키입니다. 강의 후 미츠이는 사사키에게 말을 걸어 커피를 함께 마시게 되는데 미츠이의 극내성적인 성격은 사사키의 밝고 외향적인 스타일과 접점이 전혀 없었죠. グッピーを飼ってる。グッピーあれって綺麗だよね。 이처럼 열대어 구피가 간신히 두 사람을 이어주게 되고 며칠 후 미츠이는 구피와 어항 세트를 들고 사사키의 집에 방문하게 되지만 ごめんね。やっぱりグッピーは飼えない。ここアパートだし。それじゃあ三井くん元気でね。 이렇게 미츠이가 사사키를 만난 건 커피 한 잔을 마신 게 전부입니다. 그 후 11년이 지나고 미츠이는 문득 사사키가 궁금해집니다. 한 번만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이후 흥신소를 통해 사사키가 공무원과 결혼하여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근처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사키와 마주치게 되는데 너무나 생기없고 우울한 얼굴의 사사키는 미츠이를 전혀 몰라봅니다. 한 번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던 미츠이는 너무 변해버린 그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사키의 집이 보이는 건물 1층의 수족관과 3층의 방을 얻어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날 사사키는 미츠이의 수족관에 방문합니다. 동심의 눈으로 물고기를 보는 사사키, 그리고 그녀를 보는 미츠이. このグッピーは素人には難しいですか？すごく簡単です。よかったら無料で差し上げます。ただでくださるんですか？開店祝いのサービスで。あ、でもヒーターとかそういうのが必要なんですよね。高いんですよね。1万円ぐらいです。そう、そんなにするのね。じゃあまた来ます。待って。ちょっと傷があって商品にならない飼育セットがあるんですけど。あ、いえ、それは悪いです。いいんです。その代わり時々餌を買いに来てくれたら。 이렇게 11년 전에 선물하려던 구피를 이제서야 주게 됩니다. 사사키는 아직도 미츠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미츠이는 현관 열쇠를 몰래 복사하여 정기적으로 구피를 관리해주는가 하면 도청기가 들어있는 라이터를 침실에 두어 매일 사사키의 소리를 들으며 스토커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예 성인 용기저귀를 차고 부부의 침대 밑으로 들어가 온종일 사사키의 숨결을 느끼는가 하면 아무도 없는 부부의 방에서 사사키의 흔적을 더듬으며 상상의 세계로 빠지곤 하죠. 그리고 그녀가 남편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구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며 현타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츠이가 꽃과 함께 집 앞에 놔둔 쪽지를 남편이 보게 됩니다. 誰からもらったんだって聞いてんだよ。おい。千尋には
ってないよ。ごめんなさい。お前に友達なんかいんのかよ。おいおいおい、言えこら。おいおい。 이 광경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미치이는 남편이 잠든 후 그녀를 욕실에서 거실로 옮겨 숨지기 직전에 살려냅니다. 한참 후 깨어난 사사키는 자신에게 온기를 전해준 누군가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 もし誰かいるならお願い、私を助けて。今すぐここに来て。 미치이는 전기 충격기를 장만하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며칠 후 사사키는 고향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퇴근한 남편에게 친정 이야기를 꺼냅니다. さっきお母さんから電話があって、がんで入院することになったって。明日一日だけでいいから。ダメだ。本当に死ぬかもしれないんだってば。うるせえな。お前が行こうと行くまいとどうせ死ぬんだろ。認めなし。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폭력을 뒤에서 지켜보던 미치이가 드디어 전기 충격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끝내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사사키는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와 친정에 갑니다. 그리고 잠깐의 여유를 갖던 그때 라이터 속에 도청기를 발견합니다. 誰か聞こえてるの？ 누군가의 노크 소리가 들리고 설마 하고 문을 여는 사사키. 역시나 이곳까지 찾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잡혀서 다시 집으로 오게 되고 남편의 폭력도 다시 계속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사사키가 칼을 들어보지만 극도로 흥분한 남편에게 칼을 뺏기고 말죠. 刺すよ俺。 그리고 그 칼이 사사키에게로 향하던 그 순간 "俺はずっと待ってた。彼女のベッドの下で全部終わりにするために。え、嫌なのかよ。 사사키는 아직도 미치이를 그저 수족관 주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あなたは誰？もういいんです。 그렇게 정적이 흐른 후 기절했던 남편이 깨어나려 하자 사사키의 손을 거둔 미치이는 그동안 벼르고 참았던 그 일을 해버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미치이는 파출소로 찾아가 자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서야 미치이를 알아봅니다. 私は思い出した。たった一度彼とコーヒーを飲んだことを。そして彼の名前を。 지금 이 순간 복받치는 미치이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사키를 바라보며 다시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카렌의 신작 프리뷰와 영화 언더 유어 베드 리뷰였습니다.